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연의 시리즈 이어서 계속 공부합니다. 오늘은 조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조조하면 난세간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내용은 조조의 잔인한 일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쫓기는 과정에서 물론 실수이긴 하지만 여백사와 가족을 잔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조조가 서주의 백성들을 어찌해서 전부 몰살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조조는 연주에 있으면서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조조가 이처럼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황건적을 무찌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청주에 황건적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되어 마을을 습격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산동의 도적을 무찌를 사람은 조맹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건의가 있자 황제가 조서를 내립니다. 조조는 황제의 조서를 받고 수양에서 도적들을 공격해서 제부까지 추격하니 항복하는 자가 수만이나 됩니다. 불과 100여일 만에 항복한 병사가 30만 명이고 남녀가 100만이나 됩니다. 승리의 첩보가 장안에 이르자 동군 태수에 진동장군의 직책을 추가해 줍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위에서 많은 인재들이 조조에게로 속속 몰려듭니다. 우선 숙질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성은 순, 이름은 욱, 자가 문약이고 영주 사람입니다. 그의 조카 순유는 자가 봉달인데 천하에 명망이 있는 인사입니다. 이때 정옥이 다시 순옥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자가 봉효인 곽가라는 사람으로 요즘 보기 드문 어진 인재입니다. 이외에도 무장을 갖춘 장수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태산 거평 사람으로 자가 문칙인 우금입니다. 다음으로 하우더니 몸집이 아주 큰 사람을 소개하는데 진료 사람으로 성은 전, 이름이 위고 힘이 장사입니다. 그는 무게가 80근이나 나가는 두 개의 철벽을 휘두르면서 말에 올라타고서 나는 듯이 휘두른다고 합니다. 이제 조조가 서주의 백성들을 몰살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진류에서 피난을 떠나 낭야군에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태산 태수 응소를 보내 부친을 모셔오게 합니다. 집안의 동생 등 남녀노소 40여 명과 종자 100여 명이 수레 100여 대의 짐을 싣고 연주로 출발합니다. 조승은 연주로 가는 길에 서주를 지나게 되는데 서주태수 도겸이 조조와 교제를 맺고 싶어서 조승의 일행을 나가서 맞아들이고 큰 잔치를 열어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틀 후 조승이 떠나려고 하자 도겸이 도위 장계로 하여금 휘하병사 500명을 이끌고 호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계가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도중에 큰 비가 내려 한 낡은 절간에 묵어가게 되는데 병사들이 옷과 장비가 젖어 불만을 표출합니다. 장계는 수와 두목들을 불러 조승의 수레를 탈취하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본래 황건적의 일당으로서 도겸에게 투항해서 군에 배속된 자들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조조의 동생 조덕은 함성을 듣고 나갔다가 바로 찔려 죽고 아버지 조승은 측간에 숨어 있다가 피살을 당합니다. 장계는 조승의 전 가족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절간을 불태우고 회남으로 도망을 칩니다. 조조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다가 땅바닥에 쓰러지고 사람들이 겨우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조조는 이를 갈며 말합니다. 도겸이 군사를 풀어서 나의 아버지를 죽였으니 내가 대군을 보내서 서주를 싹 쓸어버리고 나의 원한을 갖겠다. 조조는 하우던 우금 전의를 선봉에 세워 서주로 쳐들어가서 성안의 백성들을 모두 도륙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조조가 심히 분노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겸도 도의가 배반할지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고 더구나 서주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점만 보더라도 조조가 얼마나 잔인하고 간악한 인물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난세간웅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도륙을 당하게 된 소주 백성과 도겸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드디어 유비 삼형제가 부탁을 받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정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군에 종사로 있던 진궁이 도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여서 소식을 듣고 밤새 말을 달려 조조를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진궁 기억나시나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진궁의 부하에게 잡히게 되는데 당시 현령으로 있던 진궁이 조조의 인물됨을 알고 살려주고 함께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조조는 예전의 은혜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진궁을 억지로 만납니다. 진궁은 도겸은 어진 군자로서 이익을 좋아하고 도의를 저버리는 무리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존부를 해친 것도 도의의 행위이지 도겸의 죄는 아닙니다. 그러자 조조는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도겸은 내 일가족을 죽였으니 반드시 쓸개를 따내고 심장을 도려내서 나의 원한을 풀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한편 조조의 대군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사륙하고 분묘를 파헤칩니다. 서주태수 도겸은 백성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합니다. 조조의 군대가 서주성에 도착하니 조조는 하얀 상복을 입고 채찍을 휘두르며 도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도겸은 조조의 세력이 강해서 대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스스로 포박해서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 내 목을 베개해서 서주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작은 계책을 내어서 조조로 하여금 죽어도 장사 지낼 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놀라서 바라보니 성은 미, 이름은 축, 자는 자중으로 집안 대대로 부호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 축이 조조를 물리칠 계획이 무엇일까요? 미축은 자신이 직접 북해군으로 가서 공룡을 만나 구원을 요청한다면 조조는 군사를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축은 도겸의 서신을 가지고 공룡을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합니다. 공룡은 도겸과 교분이 두텁고 미축이 직접 찾아와 주셨으니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만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화해하도록 해보겠소라고 말합니다. 막 한창 논의하고 있는데 한건적의 무리 관해가 수만 명의 도적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관해의 군사가 성을 에워싸니 공룡은 답답하고 괴로웠고 손님으로 온 미축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성 밖에서 창을 들고 적의 진영을 뛰어들더니 성 아래로 달려와 성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공룡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니 성은 태사, 이름은 자, 자는 자이입니다. 공룡은 태사자에게 황건적의 포위를 풀 사람은 유현덕밖에 없으니 서신을 써줄 테니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태사자가 황건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서 평원의 유현덕을 만나서 공룡의 서신을 전달합니다. 관해가 폭란을 일으켜서 북해가 포위가 되어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자 공께서 남의 위급함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정예병 3,000명을 선발해서 북해로 출발합니다. 현덕이 도착하자 관해가 곧장 달려듭니다. 관우가 달려나가 관해를 공격합니다. 청룡도를 들어서 내치는 순간 관해는 몸이 두동강이 나서 굴러떨어집니다. 공룡은 현덕을 성 안으로 영접해 들어가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경하합니다. 그리고 미축을 불러내어 인사시키고 서주성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조조가 잔인하게 백성을 살해하면서 괴롭히고 있으니 저 공룡과 함께 구원하러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현덕은 공유께서 먼저 출발하시고 저는 공손찬을 찾아가 3,5천 명의 인마를 빌려서 즉시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현덕은 북해로 가서 공손찬을 만나서 서주를 구원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공손찬이 마침내 허락하자 관우 장비는 본부 3,000명 인원을 이끌고 전의군으로 삼고 조자령은 군사 2,000을 이끌고 후미에서 따라붙으면서 서주로 향해 출발합니다. 그럼 유비와 조조가 한판 붙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조는 황건적을 무찌르고 명성이 높아지자 난야에 있는 부친과 가족을 연조로 모셔오게 합니다. 소주태수 도겸이 도의로 하여금 호송을 부탁하게 했는데 황건적 출신 도의가 부친과 가족을 몰살하고 금품을 챙겨 도망갑니다. 이에 조조가 서주의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미축이 공룡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공룡은 다시 태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유연덕에 부탁을 해서 함께 조조를 공략하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유현덕이 드디어 조조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룡과 함께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조조가 대치하게 되는 상황과 이것과 각서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